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5시에 나와가지고 방제를 이제 싹 했어요. 방제를 하고 오늘 2시, 3시에 비 소식이 있다 해서 그냥 방제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일도 비 소식이 있고 여기는 한 일주일 동안 중간중간 따끔한 날 빼고는 계속 비 소식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일 만에 두사밭 이제 방제를 했어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탄저병하고 갈반병이 이제 심해가지고 예년 같이 그렇게 방제하면은 두사 같은 경우도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탄저병, 갈반병을 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과밭은 500평인데요. 여기가 이제 해발 한 400m 되는 그런 밭이에요. 그래서 이 밭이 제 밭 중에서는 제일 사과 농사가 잘 되고 맛있게 되는 그런 밭이었어요. 탄저병이나 갈반병 이런 것도 안 왔는데요. 이제 9년 차다 보니까 근데 제가 올해는 좀 방심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원인을 이제 탄저병하고 갈반병이 왜 오나 그거를 제가 며칠 몇 날을 이제 되짚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탄저병, 갈반병에 대해서 9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병이 있던 해하고 없던 해하고 어떻게 방제를 했을 때 없었고 어떻게 방제했을 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사과밭은 항상 병이 없고 제일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제를 여기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이렇게 방제를 했었어요. 다른 밭은 부사밭은 10일마다 방제를 했고요. 근데 여기는 항상 좀 10일 넘게 방제를 해도 갈반병, 탄저병이 안 왔어요. 그런데 올해 갈반병이 이 밭에 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느라고 요즘은 이제 방제 시기를 당겨서 하고 있어요. 갈반병이 초기에 오면은 방제를 잘 하면은 그 초기에 걸렸던 것이 확산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요. 다른 밭도 제가 6월 달에 갈반이 살짝 왔는데 그때 영상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러고 바로 잡았어요, 제가. 그렇게 되짚어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이 밭이 왜 갈반병이 왔나? 그거를 일단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가 너무 따뜻하고 그런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안 오던 밭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 원인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딱 한 가지예요. 9년 차잖아요, 올해.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수간이. 올해 냉해 피해를 입은 데다가 어느 정도 입고 그러니까 도장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 성분이 많이 이제 나무에 축적이 됐잖아요. 그랬을 경우 갈반병, 탄저병 이런 게 잘 와요. 수세가 세면은. 그건 확실해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나무 같이 수세가 적당하고 사과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착과가 되잖아요. 이러면은 갈반병도 안 오고 탄저병도 안 와요. 그런데 왼쪽 같이 이렇게 도장지가 많잖아요. 도장지가 많다는 거는 냉해 피해를 입어서 수세가 세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갈반병이 제일 많이 와요. 갈반이나 탄저는 뭐를 좋아하냐면은 질소 성분을 좋아해요. 질소 성분이 나무에 많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잎이나 가지가 연하다는 뜻이에요. 연하다. 튼실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반병이나 탄저병에 그 저항 능력이 떨어져서 걸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척지수. 그러니까 척지를 제가 뺀다고 뺐는데 올해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척지수를 한 20% 정도는 덜어내려고 그래요. 전지가위로 가지를 자르면은 전정했을 때 그 당시는 복잡하지 않고 앙상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지만 또 봄이 되고 새순이 나오면은 또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간을 안정을 시키고 싶을 때는 척지를
톱으로 잘라서 척지수를 줄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온난화가 되고 하면은 아마 탄저병, 갈반병 이런 게 해년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척지수를 줄여서 수간을 복잡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또 질소성분, 과습이 하지 않아 가지고 나무가 튼실하게 자라지 않게 하면은 무조건 그거는 갈반병, 탄저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농사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도장지가 많다든지 웃자라든지 과일이 착과가 안 됐든지 그러면은 그 나무부터 갈반병, 탄저병이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수세가 아주 안정적이고 착과량도 적당하다 보니까 질소 성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반이나 탄저나 이런 게 잘 안, 특히 갈반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제 농약 살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반이 오고 탄저가 와요. 제가 전에 500평 8년 차까지는 손으로 방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손으로 꼼꼼하게 해도 수간이 복잡하고 하면 수간 안쪽까지 농약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해는 특히 사과 착과량이 많고 수세가 이제 나무가 이제 수간이 복잡하다 보니까 9년, 8년 차 되다 보니까 손으로 쳤을 때는 수간 안쪽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양이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SS기로 치고서부터는 올해도 그렇고 탄저나 갈반이 거의 안 왔어요. 올해 같은 해는 정말 탄저가 많이 와야 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탄저가 없는 해인데도 손으로 칠 때는 그 밭에 제가 탄저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SS기로 1800에서 2000rpm으로 해서 강하게 제가 이제 좀 이따 뭐 영상 이제 초반에 이제 SS기로 살포하는 거 이제 보여주는데 성목 같은 경우는 저는 노즐을 다 열고 올해 같은 해는요 노즐을 다 열고 1800에서 2000rpm 하고 저속 3단 이제 악셀레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속 2단하고 3단하고는 다른데 제 SS기 같은 경우는 저속 3단만 해도 빠른 편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저속 2단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속 3단으로 해서 그렇게 방제를 했더니 올해도 탄저병 몇 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양이 한 번 칠 때 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한 번 칠 때 빠짐없이 흠뻑 젖어야 돼요. 과일도 젖어야 되고 잎도 젖어야 되고 일부 잎이 젖지 않으면은 거기서부터 갈반이 시작이 되고 일부 사과의 예방제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탄저병이나 갈반병이나 거의 다 예방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잎이나 과일에 도포가 돼야지 그게 예방이 되는데 양이 적으면 일부 잎이 도포가 안 되면 거기서부터 갈반이 시작되고 사과도 도포가 안 된 그 부위서부터 이제 탄저가 시작이 돼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쪽 이제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가장자리 이런 데 한쪽만 치잖아요. 그럼 반대쪽은 갈반하고 탄저가 거의 90%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밭도 그렇고 힘들어도 반대쪽까지 가가지고 무조건 쳐요. 안 치면은 대번에 달라요. 한 번만 안 쳐도 한 파트만 안 쳐도 그게 달라요. 그래서 약을 밑에서 위로 한번 쳐 올리고요. 손으로 치시는 분들은 밑에서 약대를 밑에다 넣어서 위로 쳐 올리고 위에서 밑으로 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해서 강하게 압을 좀 올해 같은 해는 특히나 약 아끼지 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제 주기를 이게 약이 자꾸 옛날 같지 않고 약이 약해지다 보니까 방제 시기가 옛날에는 뭐 15일, 20일 이렇게 방제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10일마다 방제하는데요.
이제 또 기후가 이러다 보니까 균들이 살기 아주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10일마다 방제하면은 부사 같은 경우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7일에서 8일 사이는 방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안 오고 그러면 10일마다 방제하고 뭐 12일마다 방제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비가 한 번이라도 오면은 7일에서 8일 당겨주고요. 양량을 늘리고. 이게 돈을 조금 아끼려다가 탄저나 갈반으로 한 밭을 다 망치면은 그 피해는 수천만 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그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다 보면은 아주 큰 재산상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비싼 약은 사용 안 해도 작용 기작이 같고 성분이 같은 좀 싼 약 있죠. 잘 알아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메이커 이런 거는 비싸고 같은 성분이라도 후발주자 이런 약은 좀 싸요. 그런 걸 사용해서 이제 10일마다 방제하던 거를 7, 8일로 땡기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방제를 하셔야지 올해 같은 경우는 수확 시기까지 이제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에 충실하라는 게 오늘 얘기도 거기에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상단 탄저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예찰을 시간 날 때마다 하셔야 돼요. 특히 비 소식이 있으면은 비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무조건 밭에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상단을 특히 잘 봐가지고 상단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게 비가 오면은 밑으로 확산이 돼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상단 탄저 걸린 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단을 눈으로 보면은 보통 거는 사과가 아직 파란데 살짝 언뜻 보면은 붉으스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하늘 쪽에 탄저가 걸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색깔이 변했다는 거는 무조건 그건 탄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리프트 타고 맨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붉으스름하다 하면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부위에 탄저가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고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작용 기작인데요. 이제 살균제, 그러니까 예방하는 약이 있고, 100% 치료약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침투를 해가지고 예방과 치료를 약간 동시에 하는 작용 기작이 다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걸린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옆으로 확산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제, 작용 기작 칸은 항상 해 주셔야 되고, 이제 나머지 4, 1이나 뭐 다른 거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예방과 치료가 어느 정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탄저나 갈반이 걸렸다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은 내년까지 농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홍로사가 포기한 가운을 많이 봤어요. 500평, 1000평을 갈반하고 탄저가 특히 탄저가 걸려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년까지도 그게 농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탄저 걸린 거 있으면 따내야 되고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 홍로밭도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뒤로는 확산이 안 되고 이제는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오늘 제가 방제한 약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거는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올리는 거지 이거를 뭐 잘못 약을 선택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작용 기작이나
성분이 비슷한 게 많은데 좀 저는 좀 이제 되도록이면 저렴한 걸 사용하려고 이거는 이름이 비상구인데 살균제예요. 예방제 카죠. 이거는 탄저병 예방약이에요. 탄저병. 사과 밑에 탄저병 있죠? 탄저병 예방약 요거를 하나 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살림꾼. 여기 보면 갈색무늬병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갈색무늬병, 갈반병 전문 이제 약이에요. 요건 작용 기작 보면은 4.1이라고 돼 있죠. 요렇게. 요것도 탄저도 당연히 되지만 이제 갈색무늬병에 더 특화된 그런 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살충제 하나, 뭐 복숭아 순나방 이런 거 이제 방제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오늘 오전에 방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항상가리를 1kg 첨가를 했어요. 제가 5월 달에 토양에다가 항상가리를 1000평에 20kg짜리 세포를 이제 시비를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6월, 7월인가 그때 도장지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인산가리를 또 한번 연면 시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양에는 5월 달에 항산가리, 5월 달에 인산가리 연면 시비 이제 도장지 억제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7월 달인가 그때 또 인산가리를 한번 연면 시비를 했어요. 오늘 항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했어요. 그 항산가리 하는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색깔 좋게 하고 맛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 항이 그런 역할을 해요. 맛있게 하는 그런 역할 꼭 필요한 거예요. 항이 과일이나 작물에 항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품질이 좋은 농산물이 수확이 돼요. 그래서 항이 부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가리잖아요. 가리는 사과 비대에 이제 효과가 있어요. 다른 이제 가리가 다른 역할도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가리가 질소 성분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가리를 이제 살포를 하면은 이제 이 빛 속에는 제일 많은 게 질소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수세가 좀 센 나무들은 가리를 시비하면은 나무 수세는 좀 약해지면서 과일은 비대해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가리를 연면 시비를 했어요. 인산가리, 항산가리를 이거를 잘 살포를 시기에 따라서 잘 살포해주면 농사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인산가리하고 항산가리하고 반반 섞어서 시비를 해도 되고 살포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농약하고 같이 했어요. 단독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단독으로 하는 게. 그래서 1kg만 했어요. 500리터에 1kg. 예. 제가 오늘 농약 방제한 거하고 항산가리 연면 시비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